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32강 8 비율분석법 9 회수기간법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할인연금수지 분석법과 어림셈법을 같이 배웠습니다. 자, 그거에 이어서 역시 비율분석법을 배우는데 공통적으로 이거는 영업수지표를 여러분들이 꼭 계산표를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번 시간에 조소득이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효 조소득을 얘기합니다. 비율분석법 역시 영업수지표에 나오는 단어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자, 이쪽에다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총 가능한 소득은 내가 부동산 처음에 취득을 하고 보유를 합니다. 보유를 하고 이제 처분을 하는데, 처분을 했을 때는 목돈이 회수가 되니까 저당 투자자들도 돈을 받을 수 있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보유하는 동안에 이익이 남냐 안 남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유하는 동안에 우리가 영업을 하면, 자, 영업 수익과 지출, 영업 수지표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내가 빌려줄 수 있는 방, 사무실의 수 곱하기 단위당 임대료를 곱하면 무슨 소득? 가능조소득이 나옵니다. 자, 가능조소득은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소득이 실현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실현된 소득, 유효조소득부터가 조소득, 총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능한 조소득에서 공실, 빈방이 있잖아요. 공실. 그리고 또 설사 방이 찼더라도 돈 안 주고 도망가는 사람들, 불량부채, 불량부채들을 빼주고, 그리고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광고료를 받는다든가 옥상에다, 옥탑에다가 기타 어떤 기타 수입이 있습니다. 자, 이 기타 수입 더해줘야 조금 수입이니까 그러면 유효 조소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림셈법에서 얘기한 조소득들은 다 이 유효 조소득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조소득 그러면 다 유효 조소득이에요. 실제 들어온 돈을 얘기해야죠. 자, 이 유효 조소득에서 뭘 빼준다? 영업 경비, 직원들 월급이라든가 쓰레기 처리 비용 이런 거 다 빼줘야겠죠. 영업 경비를 빼면 이제 순수하게 이제 소득이 나올게. 그게 순소득 또는 순영업소득. 이게 순소득이죠. 자, 이렇게 순소득이 나오면 이게 다 내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다 내 돈으로 했다면 내 거야. 그렇지만 처음에 취득을 할 때 항상 모자르죠, 돈이. 1억 있는 사람은 2억짜리 사고 싶고 10억 있으면 20억짜리 사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자기 돈 갖고 다 하지 않고 취득을 할 때 남의 돈을 빌려 이걸 저당이라고 그러죠. 저당 자본. 그리고 자기 자본은 지분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분. 자, 이 순영업소득 나오면 이자 줘야죠. 그걸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부채 서비스에. 부채 서비스에. 오늘 비율 분석법이 누가 이 비율을 분석하냐? 돈 빌려주는 저당 투자자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돈 빌려줄만 한지 안 한지. 빌려줬는데 돈이 앞으로 이자 꼬박꼬 부채 서비스가 낼 것 같아. 그건 빌려주고, 빌려줬는데 망할 것 같아. 떼어먹고 받을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때 기준이 되는 게 비율 분석법이에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이따 비율 분석법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하는 거지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부채 서비스액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을 뭔다? 세금 내기 전이니까 세전 현금 수지가 되는 거예요. 수입하고 지출하고 남은 돈 세전 현금 수지. 그리고 세금 내죠. 이제 조세 공과금, 조세를 내고 나면 이제 세후 현금 수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는 부채 서비스액은 누구의 몫이다? 이거는 저당 투자자의 몫이에요. 은행의 거다 이거야. 은행의 거. 세전 현금 수지 남아야 이제 지분 투자자인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 순서에서는 지분 투자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전 현금 수익률에서는 지분 투자율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지분 투자자 몫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알고
비율 분석법을 들어가야 공부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고요. 이걸 봤는데 본 것 같다는 느낌은 나야 돼요. 이거 처음 보는데요? 아이,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저번에 강의 때 다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력이라는 게 오래 안 가요. 그래서 반복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비율 분석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비율 분석 누가 한다? 투자자가 한다? 이 저당주는 저당 투자자가 한다. 그렇죠? 은행 같은 저당 투자자가 비율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누구의 비율을? 이 지분 투자자의 비율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율 분석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저당 투자자가 지분 투자자에게 대부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줄 때 간접 투자하는 거죠. 은행 같은 데는 간접 투자. 자, 본인은 직접 투자 안 해 돈만 빌려줄 뿐이야. 직접 투자하는 거는 지분 투자자의 몫입니다. 할 때 참고로 하는 거 얼마를 빌려줘야 내가 안전하게 그리고 더 많은 이윤을 챙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비율 분석법이 나옵니다. 한 5가지 정도의 비율 분석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 가장 일단 대부 비율, 저당 비율 다 같은 말. 요즘 DTI 그러죠? 바로 이 대부 비율을 말해요. 내가 얼마나 빌려줘야 되나. 부동산 투자니까 대부 비율은 부동산의 가치, 자, 부동산의 가치, 부동산의 가격,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예. 부동산이 그냥 순수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 중에 부채가 얼마냐? 대부한 금액. 부채 잔금이라고 하면은 현재 남아있는 실제 대부 비율이고, 처음 집을 사갖고 부채를 얻는 사람들 입장에서 부채는 없지. 근데 집을 못 사니까 살 때 바로 저당을 잡으니까 그때 바로 부채 잔금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부채 잔금 또는 부채 다 같은 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2억이야. 은행에서는 대부 비율이 DTI가 50%래. 50% 이상 못 빌려줘. 즉 이게 2억이라면 1억 이상은 빌려주고 싶어도 못 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DTI가 60%야. 값이 2억이야. 1억 2천만 원까지 빌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도가 높으면 1억 2천을 다 주지만 개인 신용도가 또 낮으면 이 비율이 좀 낮아지겠죠. 자, 이거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당 비율이라고 합니다. 대부 비율. 이건 처음에 대부를 해줄 때, 중간에 대부 받을 때 마찬가지고, 너 갖고 있는 잔금이 얼마야? 그리고 전체의 대부 비율을 얼마로 산정할지. 자, 은행이 지금 분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채 감당률. 이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부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 부채 감당률. 과연 이 지분 투자자가 얼마큼 부채를 감당해서 이자를 잘 갚냐, 안 갚냐? 이걸 보는 거예요. 즉, 감당률이니까 부채,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부채면은 부채 잔금, 돈 빌려주고 전체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내야 될, 요거. 부채 서비스, 이거 별표에 놨네. 자, 이거를 얼마큼 잘 낼 것인가. 어차피 부동산 처분하면, 부채 잔금, 원금은 다 은행에서 회수를 하니까 그 고민은 안 해. 이자를 받냐, 못 받냐? 왜 이자가 남아야 은행도 장사를 하니까 월급 주고. 자, 이 부채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 나오면 다 분모네. 외우기도 편해. 자, 부채 서비스에게 대하여. 자, 부채 서비스에 그럼 순영업소득이네. 이게 떠올려.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 순영업소득. 즉, 부채 서비스액이 1억인데 순영업소득이 2억이야. 그러면 1억 주고도 1억 남잖아. 즉, 부채 감당률은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거야.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1억인데 영업소득이 1억이야. 한 달에 1억이 아니라 1년을 얘기하는 거지. 1년을. 자, 1년 동안 이자를 1억을 냈는데 영업소득도 1억밖에 안 돼. 1이야, 딱 1. 겨우 감당하는 거야. 뭐 남는 게 없어. 좋은 사업이야, 나쁜 사업이야. 안 좋은 사업이죠. 지분 투자가 남는 게 없잖아. 가져가는 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시험 문제를 낸다면, 자, 부채 감당률 1. 자, 부채 감당률 1의 의미를 알아야 돼. 부채 감당률이 1이라는 것은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이 같은 거야. 그래, 약분해서 1이잖아요. 같단 얘기야. 자, 그러면 수익이 이제 부채 감당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나올 거 아니야.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수익이 있다 없다. 순영업소득이 큰 거니까 이건 수익이 있는 거야. 수익이 있고 1보다 적다는 얘기는 수익은 없고 수익은 고사하고 손해가 나고 있는 거야. 즉 부채 감당을 하기가 힘든 거야. 부채 서비스가 바로 뭐냐면 이자 플러스 이자만 쭉 갚다가 일괄적으로 원금을 갚는 수도 있고 이자 플러스 원금, 원리금을 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원금과 이자, 원리금. 근데 원리금도 못 갚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부채 감당률 1이 의미하는 건 뭐냐? 1보다 커야 부채도 감당하고 이익이 남는 거고 1과 같다는 얘기는 부채만 겨우 감당하는 거고 1보다 적으면은 부채 감당 그나마 이것도 못한다는 얘기야. 이거를 은행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줄 만한가? 안 빌려줄 만한가? 자, 부채 감당률 1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어요. 즉, 그러면 부채 감당률 1보다 커야 수익이 있다. 요거는 반드시 암기 못하면, 중요하구나. 부채 감당률 1이. 처음 공부할 땐 그 정도만 아셔도 돼요.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이해가 가고 암기도 돼요. 세 번째 때 완전히 암기되고. 자, 부채 감당률 1의 의미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비율 분석법이 또 있냐? 채무 불이행률. 이 사람이 과연 이 채무, 빚을 잘 갚을지 안 갚을지. 자, 채무 불이행률. 이거 은행들은 자기 장부에 적는 거야. 채무 불이행률. 어떻게 따지냐? 채무 불이행률이야. 채무를 이행할지 안 할지. 요때 나오는 게 유효조소득이에요. 유효조소득. 조소득 해도 돼. 유효자 안 써도 돼요. 조소득. 총소득 하면 다 유효. 가능조소득은 의미가 없어. 가능한 거일 뿐. 실제 실현된 게 아니잖아. 이건 실제 실현된 거야. 자, 유효조소득에, 자, 유효조소 여기 있잖아. 영업경비가 나와야겠지. 영업경비. 자, 꼭 들어가는 돈들.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 가만히 보면 영업경비에서 여기 있잖아. 영업경비.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는 순영업소득 아니야. 순영업소득 중에 부채 서비스 이렇게 해도 돼. 이 공식은 사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유효조소득을 보고 영업경비하고 부채를 같이 나버려. 이건 다 경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률을 이렇게 놉니다. 자, 그럼 채무 불이행률. 영업경비가 늘 수도 있어. 일정한 건 아니야. 그리고 부채 서비스가 일정할 수도 있고, 자, 또 부채 서비스가 늘 수도 있죠. 연동제에 의해서 이자율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 자, 그러면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수록 영업경비나 부채 서비스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유효조소득에 대하여 영업경비나 부채 서비스액이 많아질수록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질수록 채무 불이행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 채무 불이행률. 네 번째,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했어요. 총자산. 자, 총자산 회전율은 이 수식을 보면 더 이해가 빨라요. 뭘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냐? 부동산의 가치, 부동산 전체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 총 투자 금액 다 같은 말이야. 그 중에 조소득, 유효조소득을 얘기해. 조소득이 얼마냐? 소득이 얼마냐? 즉, 총 자산 회전율이니까 총자가 나오면 종합이란 말도 똑같아. 그 저당 투자자 몫하고 플러스 지분 투자자 몫을 다 합한 거야. 즉, 부동산을 살 때 내 돈 갖고만 산 게 아니라 은행에서 저당 자본 같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나오면 다 대부분 분모로 들어가. 그거에 대하여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조소득이 얼마인가?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합니다. 회전율. 자, 이게 20%면 이 값이 20%라면 그러니까 전체 100%가 되는데 5배만 있으면 5배만 있으면 되잖아. 즉 5배, 5번 회전을 하면 총자산 가치가 되는 거야. 그게 총자산 회전율. 몇 프로인지 보면은 얼마쯤 지나면 전체 가치로 오겠구나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영업 경비 비율. 자, 영업 경비 비율. 유일하게 요거만 영업 경비가 부모로 안 들어가고 분자로, 요거만 분자로 들어가. 네, 뭐에 대해서. 자, 이거 보자고요. 영업 경비. 유효 조소득. 즉, 유효 조소득에 대해서 영업 경비가 얼마냐? 자, 조소득. 유효 조소득이에요. 조소득에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낮을수록, 조소득이 많을수록 영업 경비 비율이 낮아지죠. 경비가 적을수록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거야. 경비가 클수록 이익이 적다는 얘기고,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5가지는 암기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힘들어 할 테고,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처음에 한 번 볼 때는 대부 비율하고 부채 감독님만 좀 유념해서 보시고, 두 번째 이 동강을 신청하실 때는 대부 비율, 부채 감독님을 채무 불이행까지 보시고, 세 번째 볼 때는 다 보시면 점점 기억이 오래 남고, 그리고 요걸 공부하실 때는 요걸 공식을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를 자꾸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 옆쪽에 차라리 외우려면 이걸 외워. 이걸 먼저 외워야 돼. 이걸 외우고 나서 이걸 봐야 이 수식이, 이 비율이 이해가 가지. 이걸 모르는데, 덧셈 뺄셈을 모르는데 곱셈 배우겠다고 하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더하기 빼기만 나오잖아. 여기는 다 나누기야, 나누기. 예, 더하기 빼기 먼저 한 다음에 곱셈 나눗셈 배우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지극히 정상이에요. 당연한 처음 듣는데 뭘 알아. 뭐 예습을 하고 와도 이건 헷갈리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이런 게 있다. 아, 새로운 거 배웠다. 다음에 이거 할 때는 좀 더 낫겠지. 이런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실력도 늘고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마찬가지야. 살다 보면 돈 꿀 일만 있을 것 같아. 돈 빌려줄 일이 있다니까. 그럴 때는 너 갖고 있는 네 가치가 얼마야? 그럼 넌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거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를 빌려줘야지. 우리는 친구, 의리, 그리고 보증서 줬다가 쫄딱 망한 사람 봐. 내 얘기 안 해서 알 거야. 친척 중에 많어. 우리 부모 세대도 그렇고. 그래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거 방지하려면 이런 거 공부해야죠. 은행이 망했다는 소리 안 듣는 이유는 감정에 치우치질 않아. 데이터 갖고만 얘기해. 여러분들 역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를 할 때는 데이터 갖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감정에 호소할 줄도 알아야지. 그거는 이제 공인중개사 법률이 중개실무 때 또 배우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할인현금 수지법과 어린셈법, 그리고 비율분석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수기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회수기간법은 뭐냐면, 내가 자본을 투자했잖아요, 자본. 자, 이 자본에는 아까 말한 대로 저당 자본도 있고, 빌린 돈, 내 돈, 지분도 있어요. 지분 자본도 있어요.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내가 자본을 투자를 했어. 투자를 했는데, 회수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아주 간단해. 회수하는 기간을 알아보는 거야.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순 회수기간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해. 자, 1억을 투자했어. 근데 매년 2천만 원이 회수가 돼. 자, 그럼 2천만 원을 1억을 나눠. 그럼 뭐야? 5년 걸리는 거예요. 5년. 그게 바로 단순 회수기간법이고, 자, 현가 회수기간법. 현재 가치로. 할인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야 돼. 현재. 이게 시간 개념이 들어간 거야. 초기 워낙 투자 비용이 많으면 회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알아. 대기업에서 장기 프로젝트, 부동산 규모가 큰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현가 회수기간법 써서 매 기간별 할인율을 1년, 2년 후, 3년 후 다 다르게 적용이 되겠죠. 다르게 적용을 해서 언제 자본이 다 회수가 되는지를 계산을 하는 게 바로 현가 회수기간법입니다. 자, 이 회수기간법에 독립적인 투자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단순히든 현가든 A안, B안, C안 뭐 이렇게 독립적인 투자안이 다 있으면 내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자본이 빨리 회수되는 걸 투자하면 되는 거고, 자, 그 간단해. 여러 가지 투자안이 있을 때는 그 가장 짧은 걸 회수하면 되는 거고, 그 개인 한 가지 투자안이 있어. 투자를 할까 말까 할 때, 자, A 투자안 갖고
투자할까 말까 할 때 기준이 투자하는 회수 기간이 뭐 2년이면 2년 이내여야 한다 그러면 2년 이내인 거면 하는 거고 2년이 넘어가면 투자를 기각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해. 요 종류는 두 개가 있고 선택을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그 중에 가장 회수가 빨리 되는 거. 변수는 또 다른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회수하는 것만 따지는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 안이 있을 때는 고객 정해진 기준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면 채택을 하고 길면 기각을 하고 단순합니다. 자, 오늘까지 비율 분석법, 회수 기간법을 같이 배웠습니다. 이 수지 분석법도 그렇고 할인하냐 할인하지 않냐 이 현금 수지 분석 이 부분은 처음 공부하는 선수는 난해할 수 있지만 원리 개념만 먼저 확실히 잡아두면 다음부터는 할인하는 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인하지 않는 거 어림셈법, 그리고 은행에서 하는 지분 투자자에게 투자를 할 때 대부해 줄 때 저당 투자자가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근거해서 돈을 빌려주는지 그런 거를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깨 힘 주시고 목 한번 돌리시고 자, 심호흡 한번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심기일전해 주시고 당부 드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